도형 처음 배웠는데 점에 대한 얘기를 배운 거야. 점에 대한 얘기를 배웠고 그 점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에 관련된 얘기. 물론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삭제가 됐지만 외분점도 소개를 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점. 근데 중요한 건 공식을 가지고 쓸 때 대입하는 자체는 기본으로 하는데 몇 대 몇 내분점, 외분점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두라고 했던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배운 게 뭐야? 내분점, 외분점이 사실 뭐 이렇게 되면 뭐 중점에 대한 얘기도 마지막으로 잠깐 한다고 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거리나 내분점, 외분점, 뭐 또 그 중점까지 일단 이렇게 뭔가 나누는 거에 대한 얘기, 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과제가 근데 그 사이사이에 무슨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더 한 게 있었죠. 보자. 유형 13번까지 한겨? 오케이. 그럼 그거 풀면서 혹시 다들 잘 됐겠지만 조금 풀기에 불편했다. 그 문제 있으면 지금 질문을 간단히 받을게. 질문을 받고 연결을 합시다. 오늘 이제 점과 좌표는 끝나고 직선의 방정식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에 대한, 그러니까 점들이 모이면 또 선이 되는 거니까. 오늘 이제 아마 요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 활용 유형들을 더 배우게 되는 날이니까 잘 보시고. 혹시 번호로 28번. 오케이. 또 있나요? 번호를 먼저 적어놓은 거 하나씩 합시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62번. 67번. 유찬이 괜찮니? 예. 좋습니다. 그럼 요거 28번. 더 있으면 더 하세요. 일단 요 세 문제 나온 거부터 할게. 28번부터 갑시다. 28번은 표시를 하나 해두세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자주 보이지 않던 문제인데 같은 문제 유형도 없어. 그냥 요 문제 하나의 뜻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28번은 표시를 좀 해놓고 풀어본 사람은 금방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안 풀어본 사람은 조금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28번 할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점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B점이 더 있어. 그래 놓고 나서 X축 위에 어떤 점 P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 몇 콤마 몇이 있겠죠. 이 X축 위에 있는 점에 대하여 P라는 점, X축에 있는 점이야. 그 점부터 B까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A점까지 거리. 이 선분 길이가 거리라는 개념이야. 그 차이의 제곱의 최대값은 그랬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고 이게 만족되는 이 P점이 어떤 위치가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인 거야. 일단 한번 대충 그 점의 위치를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3,6이니까 한 요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5,10은 한 요 정도 된다고 볼게. 여기 3,6, 5,10이야. 그 다음에 X축 어딘가에 점이 하나 있어. 이때 여기가 이제 A점이고 여기 B점입니다. PB 길이 빼기 PA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가장 크게 될 때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은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제 요 길이 A라고 할게요.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할게요. 이때 삼각형 배울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아무리 짧아도 두 변을 더하면
나머지 한 변보다는 커야 삼각형이 이루어지겠지. 오케이? 다시 봐봐. 아무리 짧아도 두 변 길이를 더 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더 짧으면 그 나머지 하나가 더 길어버리면 이거는 삼각형 모양이 생길 수가 없죠. 이걸 여기다 갖다 대고 여기다 갖다 대도 연결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짧아도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여기서는 이제 A가 제일 긴 변으로 본다면 B하고 C를 더하게 되면 A보다는 커야 할 거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긴 변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요대로 두고 요 삼각형에서 보고 하나를 이항했다고 쳐봐. 가장 긴 변에서 어떤 한 변 길이를 빼면 요 변 길이는 항상 그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생기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장 긴 변에서 어떤 변 길이를 뺀 거는 그거보다 항상 요 변 길이가 크다. 삼각형이라면, 이런 모양이라면 결국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는 있을 때, 그러니까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요거야. 요거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항상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보다 크다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아니고 가장 그 극단적인 상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두 변 길이를 짧은 거를 두 개 더했을 때 같은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변 길이를 두 개 더한 게 요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같으면 삼각형은 안 돼. 지금 여기서는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삼각형이라면 이런 모습일 거고, 최대한 봤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보다 항상 이 길이가 크다, 이 길이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하면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를 요걸로 생각해 보라. 오케이. 그 길이에서 요 길이가 그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이 최대의 개념이 되냐면, 이 차이가 최대가 되는 게 언제냐면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될 때요. 그게 어느 위치인지를 잘 봐봐.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가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식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두 점을 연결을 한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은 이제 그려보면 이게 이제 여기 지나가요. 근데 안 지나가도 상관없어. 하여튼 x축 위의 점인데 이 두 점을 연결한 연장선 위에 있는 x축 위의 점. 오케이. 이 점이 P가 되면 PB 빼기 PA가 요 길이가 된다. 맞죠? 다시요. 연장선 위에 있는 이 점이라면 PB 빼기 PA, 요게 요 길이가 된다. 그때가 PB 빼기 PA의 최대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이 아니고 요 점 위치에 있으면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는 요 길이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가장 클 때는 이 길이만큼 될 때가 가장 큰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을 잘 받으시라는 얘기야. 아까 표시를 해두라는 게, PB 빼기 PA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하는 이 X축 위의 점 P는 바로 A와 B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 될 때, 여기 이제 X축 위의 점이니까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X축 위의 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 구조라면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는 요 길이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는 요 길이보다 작다고. 근데 이게 꼭 삼각형 모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클 때는 언제냐 그러면 딱 이 길이만큼 될 때.
요 길이만큼 됐대. 그게 언제냐면 그 P점이 요거의 연장선 위에 있는 그 위점 여기가 될 때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딱 요 길이만큼 되겠지. 그래서 요걸 기억해 달라는 얘기고,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거리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최대 값을 구하면 결국 AB 사이의 거리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루트가 아니라 제곱이니까 루트 빼고 쓸게요. 요만큼이 될 때가 최대 값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삼각형으로부터 출발한 거야. 요 관계로 보면 어느 짧은 변이라도 두 변을 더하면 한 변보다 크게 되는데, 그때 한쪽을 이항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긴 변에서 다른 변 길이를 뺀 거는 항상 나머지 변 길이보다는 작아. 근데 그때 삼각형 얘기고 일직선상이라면 같다에 해당되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최대값 얘기입니다. 대체 이거는 이해되니? 조금 안 되는 부분 있나? 왜 일직선을 갖게 되는 자, 봐봐. 요 길이 PB 네. 빼기 PA 하면 어떤 길이가 돼? AB 길이잖아. 그게 가장 긴 길이라고. PB 빼기 PA의 최대가 될 때가 바로 이거고. 이게 이 점이 아니고 딴 점이면 요 길이 빼기 요 길이 PB 빼기 PA는 요 나머지 한 변 요 길이보다 작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클 때가 는될 때라. 이렇게 그 얘기를 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예전 문제집에 거의 다른 문제집은 없다가 올풀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었어. 요 책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어떤 문제집에는 없고 어떤 문제집에는 드물게 있는데 이 책에 지금 실어놓은 상태라고. 근데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때가 최대가 되지? 이걸 좀 이해하기 힘들 텐데, 삼각형 모습의 이 점이 아닌 삼각형 모습의 점이라면 이 길이 빼기 이 길이, 즉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는 요 나머지 길이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같아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최대라고. 자, 요게 28번 문제입니다. 꼭 알아두셔. 잊어먹기 쉬워. 62번. 자, 62번은 2차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y는 ax 제곱 이렇게 돼 있어. a 함수래요. 아래로 올라. 자, 이거랑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 요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 여기 이제 원점 제나는 이제 2차 함수입니다. 여기 이제 y는 a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좌표 1이라고 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x 두 칸당 y 한 칸씩 변하는 정도.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직선이야. 자, 이때 만나는 두 점을 P와 Q로 하자. 요게 P입니다. Q예요. 자, 이렇게 될 때 PQ의 중점 한 여기쯤 된다고 칠게요. 중간. PQ의 중점을 M 이라고 하고 요 M에서 Y축에다가 수선을 내렸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점을 H라고 하고 요 MH의 길이가 1입니다. 이때 선분 PQ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일단 여기서 그냥 그림만 보고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기울기가 2분의 1, 직선에서는 항상 요 기울기가 중요한 표현이야. X 두 칸에 Y가 한 칸 변하는 비율 정도의 기울기라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직선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라면, 즉 가로 길이가 1이라면 세로 길이는 2분의 1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Y좌표가 여기가 1인데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이 중점의 Y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가
중점의 y좌표가 2분의 3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알고 싶은 최종 결론은 PQ의 길이를 구하고 있어요. 이 전체 길이를.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가 이제 이 P점에서부터 수선 내력은 x좌표 r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력은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야? 얘 연립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ax 제곱은 2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귀찮으면 2a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긴 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중점은 가운데 아니야?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라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니까 요거를 둘로 나누면 중간점 여기가 이제 요 점의 x좌표고 요 점의 x좌표니까 요 두 점의 중간 위치가 바로 m의 x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중간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중간 위치가 4a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가 4a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에서 x 대신에 4a분의 1 집어넣으면 y좌표가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이 결정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식에다 집어넣을게요. 2분의 1에다가 4x좌표 4a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것이 2분의 3이 된다. 그럼 8a분의 1 여기에 이항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a는 4분의 1이라고 결정이 되겠죠. a가 4분의 1이라고 구했다는 얘기는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할 텐데 우리는 이 P점, Q점의 이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우리 1학기 때 이미 했던 거니까 잘 기억해봐. 알파와 베타 사이, 즉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그 거리의 절반, 기울기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요 거리가 절반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2K 이렇게 되면 여기가 K가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PQ 길이가 루트 K만큼 되는 2대 1대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걸로 구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배웠던 게 1학기 때 뭐 배운 거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근의 차,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차까지 기본적으로 기억하려 했지. 함수에서 그 두 근의 차가 요 길이니까. 오케이?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하죠? 절대값 a분의 a 양수니까 그냥 쓸게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한 변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a가 되죠. a가 4분의 1이니까 집어넣고 쓸게요. 4분의 1이면 2분의 1 a가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2 루트 3 즉 그러면 2 루트 3 요게 바로 가로 길이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돼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 요 길이에 루트 5배니까 루트 15가 되나요? 어? 뭐 잘못 계산됐나? 보기가 없는데? a 4분의 1이고 1 더하기 8a가 아니라 1 더하기 16a 16이 미안 4ac죠 2ac가 아니라 16a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가 얼마가 되나요? 4분의 1 지금 4가 루트 5가 되네요. 여기가 2루트 5가 되지요. 그럼 2루트 5가 되고 2a 2분의 1 받고
여기가 루트 15. 여기다 4분의 1이지. 4 루트 5. 오케이. 그러면 2루트 5. 2루트 5가 되고요. 가로 길이가 2루트 5라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므로 절반. 즉 루트 5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여기가 5니까 25. 5가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특히나 요거는 자주 써먹을 거니까 알아도 이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지나가서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실제 이 점 좌표를 구하고 이 점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는 게 아니야. 두 근의 차를 이용해서 가로 길이를 정한 다음 기울기를 보고 이 길이를 정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쓰길 바람. 그래야 간단해. 됐죠? 자, 67번이요. 지금 초반이라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거든. 근데 점과 좌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직선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유형도 많고 빨리 보셔야 돼. 67번 A점이가 마이너스 5,0이야. 그 다음 B점이는 1,3이에요. 자, 그리고 직선 AB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직선 AB 위에 점이 P가 있어. 그리고 삼각형 OAP 넓이가 삼각형 OAP의 넓이가 삼각형 OBP 넓이의 2배가 되도록 하는 점이 두 개나 있어. P1과 P2다. 그럼 P1, P2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거리 구해봐. 그게 되는데 그림으로 여기서 나타내 봐야 돼. 지난 시간부터 처음 설명할 때부터 그림을 자꾸 생각을 하고 많이 그려보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일단 이 점을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5,0은 한 여기쯤 있다고 칠게요. A점. 그 다음에 1,3은 여기가 1이고 한 3은 요쯤 될게. 이렇게 1,3에서 P가 됩니다. 그리고 직선 AB 위에 점이 P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선 그어놓고 여긴가 어딘가 P가 있다고 해서 여기든 여기도 좋아. P가 될 거고, 그때 OAP가 2OBP 됐습니다. OBP 길이의 넓이가 2배예요. 그럼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요 내용이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어떤 점 P가 있어서 요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면 이 삼각형 ABP 넓이랑 APC 넓이는 그대로 M 대 N만큼 되죠. 왜? 높이가 동일하니까. 밑변 길이만큼이 넓이 비가 된다. 그 얘기 이게. 그러면 지금 어느 넓이가 더 큰 거예요? OAP하고 OBP하고 OAP가 2배. 그 밑변 길이도 2배가 되는 거지. 그럼 P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P점과 A점 사이의 거리와 P점과 B점 사이의 거리가 2배 차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로부터 먼 쪽에 있겠지. 사실 외분점 얘긴데. 근데 2배가 크려면 여기서부터 길이가 2가 되고 여기서부터 길이가 1이 돼야, 그죠? 길이가 1이 돼야 삼각형 OAP가 요 넓이, 삼각형 OBP는 요 넓이. 그래서 여기 길이가 2배가 돼야 넓이가 2배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P점은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놓고 쓰면 끝나버린 거고, 그러면 점이 2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한 점은 또 어디 있을까요? 내분점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A와 B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내분점이니까 여기를 갖다가 3등분해서 두 번째 점, 여기가 바로 또 P점이 될 때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가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P1, P2가 2개가 생긴다는 건 AB의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 이렇게 두 점이 P1과 P2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대로 쓰는 걸 한번 금방 해버리겠습니다. 공식 대입할 때는 어떻게 하랬냐면 A를 갖다가 마이너스 5,0 B를 갖다가 1,3 이렇게 쓴 다음에 2대1을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죠.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그리고 화살표를 어떻게? X자로 그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내분점부터 써. 이거 물어본 사람 누구야? 지연이야? 그럼 내분점 공식을 한번 불러볼래 여기서? 내분점. 이거 보고 직접 보고 부르는 연습해. 네, 2개 더한 거 분의 요렇게 해서 더하기 하는 거죠. 2 빼기 5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6 빼기 0 이렇게 됩니다. 6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에 해당되는 위치 이쪽 점 그거는 2 빼기 1분의 2 빼기 5 7 6 빼기 0 그냥 6 그래서 7,6 자 그렇다면 두 점 PQ 사이의 P1, P2 사이의 거리를 구하니까 그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그냥 써버릴게요. 64 16 루트 80 4 루트 5 이렇게 구하면 끝났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해보면 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구나 또는 뭐 저거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하려면 자꾸 어쨌든 나타내 보려고 하세요.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배점이 조금 높아지는 건 요걸 구해서 쓰는 문제로 바로 풀 수 있는 거는 배점이 낮은 거고 그림 위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공식 쓰는 거니까. 오케이? 자 문제 또 혹시 남은 거? 제약은 없어? 괜찮아? 나머지? 응. 진짜? 여기서 끝? 율! 잘했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오늘 내용 소개할게. 아이고 아침부터 조금 피곤하죠? 요즘은 너네 뭐가 제일 학교 생활에서 피곤함을 주는 거야? 너네 요새 뭐 때문에 좀 피곤하냐? 생기고 응. 쓰라고 벌써? 보고 공부한 것도 없이 뭘 생기불삽 쓰러래. 그래서 아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거리를 세특? 뭐 이런 거? 너 세특 써봤냐? 뭘로 썼냐? 세트 응. 과학에서 책 읽고 쓴 거? 예. 독후감식으로 쓰면 되니? 아니면 보고서 쓰라고? PPT 만들어서 발표하는 아 발표하는 걸로. 더 피곤하게 해. 내가 보면은 만약에 아이들한테 어떤 능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부 말고 학과목 점수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요구한다고 할 때 이제 그런 활동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놓고 나중 가서 성적 따지니까 그러니까 성적도 따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옛날 얘기 같지만 수능 시험 위주로 시험을 보던 때가 있었고 거의 내신만 가지고 한 때도 있었고 한데 수능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뒷말이 없어. 그냥 국가 전체 우리나라 애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보고 나온 점수 갖고 그냥 판단해 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기회라는 거지. 잘하고 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애들은 많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계속 3학년 내내 3년간 얼마나 생활을 잘했느냐를 보려고 하다 보니 교과 성적 말고도 자꾸 이것저것 애들한테 시키고 뭐 적을 거리 만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 수행평가 때문에 못 가요. 공부할 시간이 이제 뺏기는 상황으로 생각할 때 오늘 세특 써서 못 가요. 3학년도 지금 바빠. 마지막 정리하냐고. 본 수업이 있는데도 뭐 세특이 3개나 밀려가지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기간 한 2주 남았는데 자꾸 뭐 수행평가 잔뜩 나와서 그거 해야 된다고 바빠. 이해해.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갈 공식 소개를 합니다.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 뭐야? 어떻게 해서 생긴 점이죠? 무게중심.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은 정의, 계속 얘기해. 정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 한두 개. 그 정도야.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해석했던 건 중학교 2학년. 그걸 식으로 조금 더 표현하고 나타내서 대수 형태로 표시하고 싶은 건 고1 과정. 그러니까 양쪽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다 알았다는 전제 하나 되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정의, 뜻. 어떻게 생긴 점이냐? 승찬이. 문제는 풀어요. 그러지 말고. 정의. 새.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걸 볼까? 외심은 뭐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성질 써줬을 거고. 오늘은 무게중심. 세 중선의 교점. 삼각형이 하나 있다면 각 변의 중점들이 있을 거야. 만약에 꼭지점 A에서 BC의 중점,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내려가라고 쳐. 이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중선. 그러니까 맞은편에 중점을 연결한 선. 중선이 그러면 꼭지점 A에서도 그을 수 있지만 꼭지점 B에서도 그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바로 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점에서 여기 맞은편의 중점에다가 선을 그어도 이 점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이건 증명 다 빼고요. 요렇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요 세 중선의 교점인 여기를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세 중선의 교점. 근데 여기 다음에 성질은 너네가 오히려 알잖아. 왜? 문제 풀 때 써야 되니까. 정의는 모르는데 성질은 또 알아요.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만 얘기를 할게요. 1번.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여기를 이제 M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누구라도 알고 있는 거. 제가 뭐죠? 가장 중요한 성질. 응? 2대1? 어디하고 어디가 2대1? 그렇죠. 가장 중요한 AG하고 GM 요 길이의 비율이 2대1 관계. 많이 해석해 봤을 거야, 너네. 그냥 기억하고 쓰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대1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냥 부수적인 성질. 요렇게 중선을 3개 그어서 만난 점이 무게중심이라고 했는데, 이때 그러면 이 중선하고 무게중심 연결한 이 선하고 다 보면 삼각형이 6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오케이?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무게중심에 대한 기본 중학교까지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진행을 시킬게.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더 있어서 일종의 무게중심의 성질이라고 봐도 되고 특징이라고 봐도 되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직접 말로 먼저 쓸까?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내부에
내부의 한 점 P에 대하여 순서를 좀 바꿔서 가야겠다. 이걸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지금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부터 소개하고 그 특징을 여기다 쓰는 게 맞겠네.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무게중심에 대한 공식 쓸게요. A점이 x1, y1, B점이 x2, y2, 그 다음에 C점이 x3, y3 이렇게 세 점이 있어. 이 세 점을 연결하면 이게 일직선상의 세 점만 아니라면 삼각형 모양 생기겠지. 네, 그래서 이 삼각형 ABC에서의 세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때 무게중심 G, 보통 G라고 써요. 무게중심 좌표는 세점 평균 위치다. 공식을 외우기 쉬워요. 세점 평균자입니다. 3분의 중점은 이 선분상에서의 가운데인데 얘는 넓이의 가운데죠, 일종의. 그래서 요 공식이 무게중심 공식으로 기억하고 필요하면 써먹어야 되는 기본 공식이야. 요 성질을 가지고도 한번 보여줄까요? 그냥 뭐 비교, 셰프. 요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요 점을 x2, y2라고 하고 요 점을 x3, y3이라고 할게요. 요 배운 내용,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갖고 이 공식을 만들어 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지금부터 뭘로 구할 거냐면 요걸로 구할 거.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먼저 A, B, C가 알려졌을 때 요 중점 M 좌표는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2분의 x2 x1, x2 그죠? 2분의 y1 1대1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요 무게중심이 A와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넣어서 식으로 만들어 보면 A가 x1, y1 그 다음에 M점이 2분의 x1 더하기 x2 네? x1 더하기 x2 아니야 x2 더하기 x4 아 x2 더하기 x3가 되죠. 그래서는 이렇게 돼요. 그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게 무게중심이다. 그랬으니까 공식대로 써볼게. 무게중심 G예요. 두 개 더한 거 3분의 2 곱하기 요거. 그럼 요거 사라지고 요만 남겠지. 플러스 x1. 그럼 바로 보여? 2 곱하기 요거. 그럼 요거 플러스 요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여기도 3분의 2 곱하기 요거 플러스 1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래서 A하고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해당되는 걸로 좌표를 잡아서 계산해 보면 무게중심 공식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무게중심 공식까지 쓰는 게 기본. 그때 이제 요 추가 성질을 기억해 두면 응용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할게요. ABC 내부의 한 점 P에 대하여, 즉 여기가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점이 P가 하나 있다고 쳐, 내부에. 이때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 이거는 우리가 점과좌표 내가 앞에서 할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가 되는 위치는 AB의 중점 위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중간이다. 그러면 세 점에 대해서도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 위치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것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 그 자리가 바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위치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거를 받았어, 이게 최소가 된다, 그 점에 대한, 그러면 실제로 꼭지점 A 알려주고 B 알려주고 C 알려줬을 때 여기를 x, y라고 두고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 한 다음에 최소값 구하기를 실제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말을 보고 오, 무게중심 얘기하는구만. 무게중심 좌표를 직접 구해버리고 최소값을 구하면 되고. 이해되죠? 이게 사실은 이걸 보여주려면 연습장으로 한 반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과정만 살짝 보여주면 이런 거야. 여기가 x,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어. 옛날에 중앙고에서는 이거를 이게 최소가 되는 점이 삼각형 ABC 무게중심이 됨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었어요. 그 과정 중에 처음 부분을 보여줄 테니까 계산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여기가 x1, y1 보여주면 이런 거야. 이 점이 내가 알고 싶은 점 잡지 P입니다. 그럼 AP 제곱은 어떻게 쓸 거야? AP 제곱 x-x1 제곱 이렇게 되겠죠? y-y1 플러스 그 다음 BP 제곱 x-x2 제곱 y-y2 제곱 그 다음에 x-x3의 제곱 y-y3의 제곱. 오케이?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되냐면 x제곱, x제곱, x제곱 생겼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x1 2xx2 2xx3 그 마이너스 2 하고 x로 묶으면 x1, x2, x3 제곱? 제곱이 아니라 x 이렇게 생기겠죠? 마이너스 2x1x 2x1 x2x 그 다음에 2x3x 이렇게요. 이거 y는 이제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뭐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제 y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쭉 써. 그런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려면 x에 대한 2차식과 y에 대한 2차식이 있고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x에 대해서도 완전 제곱식, y에 대해서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x가 세모이고 y가 별표일 때 이게 제곱이니까 제일 작을 때가 0이니까요. x가 세모이고 y가 별표일 때 최소값은 c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요거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여기 뭐가 될까요? 3으로 묶으면 3분의 2의 x1, x2, x3의 x 이렇게 되고 뭔가 붙겠지? 그럼 요거 완전 제곱식 쓸 때 요거 절반의 제곱이 들어간다고 더했다 뺐다 하면 실제로 이 결과가 3의 x 빼기 3분의 1의 x1, x2, x3의 바깥에 전체 제곱 붙고 뭔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이것도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은 x가 얼마일 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 y도 마찬가지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일 때 최소값 계산해서 나온 이만큼. 이거 쓰는 거였어. 자, 어쨌든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니까 무게중심 위치가 된다. 이 얘기였고 여러분들은 결론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증명은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어서 꼭지점부터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점의 정체는 바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하나 더 요것도 나눈 문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세 변이 있을 거예요. AB, BC, CA 요거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하면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요점이 P, M 대 N으로 나눠지는 요점이 Q, M 대 N으로 나눠지는 요점이 R이라고 했을 때 세 점이 PQR이라고 하자. 그때 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대로 이 문제대로 따라 쓰려면 이 세 점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M 대 내분점 구하고 BC의 내분점 구하고 CA의 내분점을 구한 다음에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너무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그 점들을 PQR이라고 한 상태에서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면 그 자리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동일한 위치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무게중심 구해버리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외분점도 성립합니다. 외분점도 성립하는데 여기 이제 외분점 빠졌으니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하고 그 PQR의 무게중심 구하라 그러면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구해버리면 끝. 요것도 뭐 식으로 증명하기 너무 길어요. 그냥 사실로 그냥 기억하시라고. 요게 무게중심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사진으로 살짝 찍어둘게요. 아, 잘못해서 이 머리끝이 나와가지고. 캡처. 놓친 사람은 사진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 정리하고 지울게요. 이제 거의 다 배웠어요. 2개밖에 안 남아서 내용이. 자, 무게중심 세 중선의 교점. 그 다음에 꼭지점부터 무게중심까지랑 무게중심부터 맞은편 중점까지 길이 비율이 2대1. 쪼개진 6개의 삼각형 넓이는 모두 동일함. 요게 이제 중학교 도형 성질. 그걸 식으로 옮겼을 때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세점 평균 3분의 삐삐삐 3분의 삐삐삐. 근데 그건 실제로 중점에 대해서 요거에 2대1 내분점을 구하는 식을 써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거나 쓰는 거는 이제 하면 돼.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요 노란 글씨 2개를 대상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삼각형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위치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그 무게중심을 구해놓고 직접 값을 구한 게 그 최소값이라고. 그 다음 삼각형의 ABC의 세 변들을 각각 일정한 비율로 내분한 점들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자, 그 내용 가지고 유형 13, 14, 15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이제 응용 문제들이 쭉 나와서 한 단원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건 중선 정리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 남은 거 할게요. 중선 정리가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 문제를 몇 개 해결하고 쉬는 시간을 쓸게요. 잊어먹기 전에. 자,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83번 볼게요.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A 나 이거 벌써 뭘 하고 있냐? 유형 13 69번 문제. 세 점이 있어.
A, B 그 다음에 B가 2,1 C가 4, 마이너스 3 요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그냥 써버릴까요?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중점입니다. 자 이렇게 중점 좌표가 있을 때 이때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맞은편의 중점과 2대1 관계를 만드는 건 무게중심이니까 애초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정의를 알고 있는 친구라면 성질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그냥 무게중심이라고 바로 쓸 수 있고요. 잘 모르면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요게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다. 여러분들 같으면 무게중심이네. 그러면 그냥 3분의 A 더하기 6 3분의 B 빼기 2 요게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냥 AB 구하면 되고 만약에 그걸 뭐 잠깐이라도 까먹었다면 A, B와 3, 마이너스 1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직접 구해서 3분의 6 더하기 A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B 요렇게 써놓고 같은 내용이죠. 요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A는 마이너스 3 그다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한다 뭐 하는 문제는 뭐 괜찮습니다. 자 유형 14번 74번 문제를 하나 해볼게. 자 집중해. 다 됐어 이제. 74 삼각형 ABC에서 여기 이제 나는 보통 삼각형 ABC에서 그럼 벌써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요. 이때 BC의 중점 좌표를 M,N이라 하자. M,N이라 하자. 썼어. 자 이때 꼭지점 A 좌표는 5,4입니다. 표시했어요. 그 다음 AB의 중점 좌표는 마이너스 1, AB의 중점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다. 여기 중점이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 무게중심 좌표는 1,2다. 무게중심 좌표는 1,2다. 자 이때 여기 M,N을 정해봐라 그랬네요. 그럼 사실은 요렇게 생겨서 요 점과 요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그 무게중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쓰면 될 것 같죠. BC의 중점이고 무게중심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3은 왜 알려줬지? 그거 AB 중점 좌표는 왜 알려줬죠? 요거를 그냥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1,2다라고 쓰면 M과 N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 힌트를 많이 준 건가? 내가 잘못 읽었나? BC의 중점이 M,N A 알려줬고 무게중심 좌표 1,2 알려줬고 AB의 중점을 알려줬어. 그럼 사실은 5,4라고 하는 점과 M,N이라고 하는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즉 3분의 2M 더하기 5 3분의 2N 더하기 4 이게 무게중심이라서 그게 1,2다. 이렇게 쓰면 이미 M과 N을 다 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2M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되려면 3이 되면 3이 되면 되니까 뭐가 돼야 돼? 2M 플러스 5가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2N 더하기 4가 6이 되면 되니까 이거 N은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1 그래서 더하면 0 힌트를 왜 줬죠? 이걸 왜 줬을까요? 아 그럼 혹시 이거 성질을 모른다고 생각한 건가? 2대1 관계를 만족한 이게 2대1이라는 걸 모르고 풀란 얘기인가요? 풀어도 좀 이상한데요? 어차피 이렇게 연결해서 시점 좌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줬지? 나 힌트는 왜 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되는 문제를. 자,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봐 이제. 별표를 2개 치세요. 75번. 별표 75번 별표 2개. 여기 앞자리까지 왔는데 조금 이따 주제. 70번 별표 치고 문제 푸세요. 단 15초 이내. 15초 이내에 답을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힌트를 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x축이라고 놓을게요. 이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y좌표가 있으면 요 길이가 요 점의 y좌표니까 그 길이 맞죠? 요 점의 y좌표가 요 거리가 맞아요. 요 점의 y좌표가 요 길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 묻는 문제가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입니까와 동일한 개념이겠죠.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면 y좌표, y좌표, y좌표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이 파란색 길이일 거다. 그 얘기지. 그럼 그게 돌아가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직선 L이 돼 있고 이게 삼각형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알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알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알려줬어. 그럼 무게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고민하지 않고 길이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게 되면 무게중심처럼 그러면 그게 길이가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12와 20과 13 이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15초 이내에 해봐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정도는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유형 15에 있는 문제 하나 하고 시간 주기로 합시다. 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왔을 때 2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5와 86을 할 건데 특히 86은 대광고 선배들 기출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라서. 그래서 86을 먼저 하고 85로 그 문제 한번 끝내. 여기 쉬는 시간 줄게. 자, 86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거기 보니까 3,7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1,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9,3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냥 그림 보고 그릴게요. 그림이 지금 PQR이 요렇게 요렇게 돼 있네. 좌표 안 찍고 그냥 그렸어. 이때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 그랬습니다. 요 점으로부터 거리와 요 점으로부터 거리와 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게 되는 직선. 그 그림에 나와 있지만 말을 읽었어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점으로부터 또 이 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각각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은 어떻게 그려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기준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동일한 직선이죠. 근데 그 직선은 PQ의 중점과 PR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게 되면 그 직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중점 연결 정리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중점하고 여기 중점하고 연결하면
요거랑 평행하게 되고 길이도 2배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었지. 이분들.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을 수직으로 나눴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하다고 그려진 거야. 자, 어쨌든 요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QR의 중점을 C라 하자. 중점을 C라 하자. 이렇게 할 때 삼각형 ABC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 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찾으시고 그러면 아까 여기다 지워졌지만 무게중심 그 성질 특징 중에 두 번째 거 각변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한 점들끼리 모은 그 점 3개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인 거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인 거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세 변을 각각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결국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므로 요걸로 그냥 구해버리면 됩니다. 3개를 더하면 13을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3 그 다음에 11이니까 3분의 11 이렇게 무게중심 좌표가 구해지고요. 그걸 갖다가 더해버리면 3분의 24 8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85는 겹친다. 85는 겹치네요. 그러면 87번을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1분 이내 하세요. 나 문제 쓸게. 이것도 아까 써줬던 성질로 특징으로 기억해서 쓰기 바람. A가 1,5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두 종류로 나.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X좌표, Y좌표니까 무게중심을 구해서 3분의 15 3분의 12 그래서 9 이렇게 쓰면 끝이죠. 근데 이제 어떤 시험 문제는 이것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에 대할 때 이때 이 최소 값을 구하시오. 이거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를 낼 거야. 그러면 빨리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무게중심이니까 우리가 점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해서 다 쓰면 돼요. AP제곱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니까 AP제곱은 16 더하기 1 BP제곱은요 0 플러스 1 CP제곱은요 16 더하기 0 요만큼이죠. 32, 33, 34 요게 최소 값이 되는 거지.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을 실제로 계산할 거죠. 근데 이 무게중심에 대한 무게중심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끝내버리겠습니다.